자, 교재 볼게요. 교재. 우리 지난번에 요거 안 하고 갔거든요. 중요한 부분들 체크하고 그런 다음에 진행하겠다라고 했었죠. 가보자. 부정사에 대한 얘기 했었는데,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요, 동사의 성질, 밑줄. 동사의 성질. 중요한 얘기죠.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근데 동사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럼 동사의 역할이 없대. 뭐야? 그럼 동사 역할 말고 다른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 다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밑에 나오는 여기 명사적 용법, 그리고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요걸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 동사 말고 다른 역할, 명형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밑에 한번 가보죠. 투부정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쓰는 것을 부정사라고 불러주는데요. 명사적 용법이 있습니다. 다시 명사적 용법 밑줄 쳐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주어, 목적어, 보어 여기에 밑줄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명사잖아. 명사이기 때문에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요 정도로 해석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내려가서 여기서 근데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쓰이는 것 중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진주어 가주어. 여기 진주어 가주어 이 부분 정도를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다가 진주어 가주어랑 같이 해서 나오는 게, 이거랑 같이 나오는 게 뭐야?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연결해서 나오게 되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됐죠? 그럼 다음 밑으로 내려갑시다. 형용사적 용법 밑줄 쳐주시고요. 여기 형용사적 용법. 이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사지, 그 명사를 수식, 그 명사를 수식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명사 수식. 근데 명사 수식의 방법이 두 가지죠. 직접 수식도 있고 간접 수식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 여기 밑줄 치시고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 쓰고 나서 with라고 하는 전치사까지 합쳐서 수식하는 경우들도 있더라. 기억나시죠? 이거 풀이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 수식받는 명사를 뒤에다 넣어봐라. 그래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따지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수식하는 거 말고 간접 수식하는 거,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오케이? 요거는 이렇게만 묶어두세요. 이렇게 묶어두시고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그 중에서 예정 정도에만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다음으로 할게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부사적 용법이죠. 밑줄 쳐놓으시고요. 사실 이제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목적, 원인, 이유 판단의 근거, 조건, 결과, 형용사, 부사, 수식, 아니 부사는 형용사, 부사, 수식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요. 요거는 지금은 목적, 원인, 이유 판단의 근거, 조건, 결과 요 정도까지만 외워두시면 돼요. 그리고 학교 내신 들어갔을 때 같이 사용하는 부사들 이렇게 암기하시면 문제 풀이가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간단해요. 다음에 부정사의 시제 별표 치세요. 부정사의 시제 요거 별표 치시고, 별표 치시고 반드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단순 부정사 밑줄, 완료 부정사 밑줄. 그리고 생김새는 당연히 have pp를 쓴다라는 건데 여기 하나 더 과거에 밑줄 쳐놓으시면 됩니다. 하나 더 과거, 더 이전 과거. 자,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요 씀과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장을 전환하는 것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게 문장 전환할 때 방법 알려드렸었죠? 시작은 어디다?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따로 없다. 의미가 따로 없으니까 지워지다 보니까 채우다 보니까 접사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준동사가 들어가고 부정사 쓰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게 되는 거죠.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가죠.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라는 말에도 밑줄을 쳐놓으시면 됩니다. 의미상 주어. 근데 의미상 주어라는 말이 밑줄을 친 다음에 우리 펜 잠깐만 들까요? 형광펜 말고 볼펜 하나만 들고, 의미상 주어가 뭐냐? 의미상 주어는 결국 준동사의 행위자. 준동사의 행위자를 의미상 주어라고 부르죠. 준동사의 행위자. 그러니까 준동사라고 하는 것이 부정사와 동명사, 분사 세 가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준동사, 그 중에서도 부정사 행위자 이렇게 쓰는 거죠. 부정사의 행위자, 부정사 의미상 주어를 밝히는 방법은 for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요. of 이렇게 쓰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of는 언제 쓰는 거냐면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이 경우에 쓰는 것이다. 됐죠? 오케이? 간단합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다음
원형 부정사 앞에 펼치세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원형 부정사. 시험 문제에 대한 빈도는 대단히 높은 편이에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밑줄 쳐볼까요? 지각동사의 목적부어, 사역동사의 목적부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각동사의 종류 밑줄 치시고요. 여기 밑줄 쳐주시고, 사역동사 마찬가지로 밑줄 치시고, 헬프는 가로 묶으세요. 이렇게 헬프는 가로 묶어야 되죠. 왜? 헬프란 단어는 사역동사이기도 하고 사역동사가 아니기도 하죠. 준사역동사라고 불러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는 가로를 따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헬프는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원형 부정사를 써도 되고 둘 다 가능하다. 다음, 관용적 구문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관용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관용적 표현이라는 말 자체가 따로 암기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요건 암기하고 있으면 다 맞출 수 있어요. 헤드웨럴 원형 부정사 쓰는 것이고요. 뭐만 해서 좋다. can not but 다음에 원형 부정사 쓰는 것이고요. do nothing but 다음에 원형 부정사 써주는 거죠. 그리고 would rather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 라는 표현인데 요것들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됐죠? 따로 암기하시는 겁니다. 자, 밑에 부정사의 관용 표현이라고 좀 더 나오는데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라는 것도 있거든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시험에 나왔을 때 딱 두 가지 나와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여기 밑줄 쳐놓으시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밑줄 쳐놓으시고요. 여기 이렇게 써놓으세요. 시험에 딱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의문사가 들어있잖아. 명사다. 얘는 명사 자리에 쓰입니다. 명사 자리에 쓰인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사용된다. 이 뜻인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다음에 should 그런 다음에 동사의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죠?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오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what to do 예문 들어드릴게요. what to do 라는 형태를 what I should say what to say구나. what to say를 what I should say 라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끝. 다음. 그런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길게 설명하진 않은 부분이긴 한데 enough라는 거랑 to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만 적어놓으세요. to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부정적이라고 적으시고요. 왜냐하면 to란 단어 자체가 너무 라는 뜻이잖아. 너무 하다는 것은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so that, cannot 이라는 형태를 쓰게 되는 것이고요. enough란 단어는요. 긍정적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거니까 긍정적이다. 그래서 얘는 so that 이라고 한 다음에 can 이런 형태를 써준다. 됐죠? 요거 문장 전환하는 거는 뒤에서 연습해 볼 겁니다. 자, 부정사에 주의할 거. 부정사의 부정. 어디 밑주시면 되겠어요? 부정사 앞에 not 또는 never. 됐죠? 대부정사 밑줄. 대부정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명사를 대신하면 대명사라고 하죠. 동사를 대신하면 대동사라고 그래요. 투부정사를 대신하면 대부정사.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예문 한 번만 읽어볼게. You may do so. 너 그렇게 해도 돼.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If you want to do so. 오케이? 너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해도 돼. 이 앞에 똑같이 있는데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to까지만 써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대부정사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됐죠? 그 밑에 내려가면 마지막으로 독립부정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독립부정사는 그냥 정해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냥 아예 정해져 있는 표현이니까 뜻을 제가 써놨거든요. 그래서 to tell the truth. 다른 식으로 변형되지도 않아요. 그냥 to tell the truth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truth가 들어가니까 솔직히 말해서, 진실되게 말해서 to be sure, 확실한 거잖아요. sure, 확실한 거니까 확실히 라는 의미고요. to begin with, begin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이렇게 먼저 시작한다라는 거니까 우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 됐죠? 자, 그럼 뒤에 우리가 부정사만 이야기한 건 아니었었고요. 지난 시간에 동명사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동명사 봅시다. 동사의 성질, 밑줄, 동사의 성질. 아까 부정사의 정의랑 대단히 비슷하죠. 부정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동사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명형부여한다. 명형부여 역할을 한다. 이거였었잖아.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헌데 명사의 역할, 밑줄. 명사의 역할. 그러니까 사실은 분량은 굉장히 적겠죠? 이렇게 명사밖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밑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내려가서 여기 밑에 써 있는데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명사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동명사는 여기 밑줄 목적어,
보어를 취할 뿐 아니라 잠깐만 목적어 보어를 취할 뿐 아니라 목적어 보어를 취할 뿐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밑에 이렇게 써놓을까요? 볼펜 들고 동사는 뒤에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바로 그 동사의 성질을 말해주는 거죠. 오케이? 그 플러스 알파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어가 되기도 하고 보어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 여기에 명사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됐어요? 명사라고 하는 것이 주목보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되셨죠? 오케이? 밑에 예문에서는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여기 Speaking English well 이렇게 썼잖아.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되냐면 여기에 동그라미 치는 거야. is.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뭐 한다? 단수.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딱 하나. 단수 취급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들어가서 목적어 그리고 보어라는 것도 있고요. 됐죠? 여기 전치사 다음에는 동명사.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왜냐하면 그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를 써버리게 되면 그 투부정사의 그 투가 전치사거든. 전치사가 겹쳐버려요. 그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가 안 되고 동명사만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동명사와 현재 분사의 구별. 요거는 우리가 잠시 후에 할 겁니다. 분사를 공부한 다음에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서 여기 써 있긴 하지만 잠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진도 나가면서. 자, 다음. 동명사 의미상 주어. 어라? 부정사에서 의미상 주어를 했었는데 또 합니까? 그렇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것이 준동사의 행위잖아. 그럼 준동사, 부정사, 동사, 분사 세 개 다 의미상 주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당연히 요거. 자, 부정사 마찬가지로 동명사에도 의미상 주어가 있다. 근데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자, 소유격 밑줄. 소유격. 기본적으로는 소유격을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오케이? 소유격. 근데 명사의 경우는 목적격 쓸 수 있다. 목적격도 허용해 주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뭐 동명사 의미상 주어가 일반인인 경우에는 생략. 왜냐하면 일반인이라는 건 말 안 해도 알잖아. 그냥 알고 있는 거니까 굳이 뭘 쓰겠어. 안 써도 되지. 이런 정도입니다. 자, 밑에. 여기 부정사와 동명사의 비교라고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별표 치세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별표. 중요합니다. 오케이? 동명사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 부분이 가장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꼭 암기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거 여기 별표 하나. 됐죠? 그리고 enjoy, finish, mind, give up, deny, 암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것도 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알아만 두세요. want, hope, decide, plan, promise, choose. 잠깐만 미래라고 써놓을까요? 미래.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거 잘 봐봐. want나 hope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는 거잖아. 그리고 플랜이나 프라미스, 추즈 전부 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선택하고 계획하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전부 다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동명사랑 부정사 둘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여기 안 써있네요. 뭐라고? 의미 차이가 없어요. 의미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갖건 동명사를 갖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began cry나 began to cry나 똑같다. 두 개가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에 출제되지 않아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되죠? 그럼 시험에 도대체 뭐가 나온다는 거냐? 라고 하면 마지막에 여기 4번 있잖아. 이 4번 부분이 네 번째 부분이 시험으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별표를 2개 쳐주셔야 돼요. 우리 1번에다가 별표 쳤고 4번에다가 별표 2개 쳤습니다. 오케이? 그 두 가지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try랑 여기 ing 요거 시험 삼아 그리고 노력 이거죠. ing는 시험 삼아보다 to는 노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여기 remember 뒤에 saying so가 있고 remember 뒤에 to say so가 있는데 말한 거죠. 말한 것.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과거가 되는 거고요. 과거. 그리고 말할 것. 이거는 뭐가 돼? 미래가 된다. 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remember랑 forget 같은 경우는 to를 가졌을 때 미래, ing 가졌을 때 과거.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됐죠? 다음.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그 우리가 부정사에서도 시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준동사인 동명사에서도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잘 봐봐. 여기서 여기 is 현재 여기 is 현재 일치하죠. 그 being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being 되셨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여기 잘 봐. Remember that I saw라고 썼잖아. 근데 여기서는 동명사 이 remember는 여기는 현재고 잘 봐봐. 여기는 현재고 여기는 과거잖아. 그러면 having pp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옛날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방금 전에 보고 왔잖아. remember는 동명사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냥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이 그냥 remember seeing 이라는 형태를 쓸 수 있더라. 됐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 잘 봐봐. 여기 am, 현재. 여기서 being을 썼죠. 그러니까 뭐가 됐어? 여기서 현재로 나오게 된다고요. 일치하는 거니까. 다시 현재고 얘는 그냥 ing니까 일치. 누구랑 일치? 얘랑 일치. 그래서 현재로 나오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밑에 거 봐봐. 밑에 거 보니까 I'm sure 여기 현재. 여기 현재인데 having been을 썼잖아. having been은 뭐야? 이전 사건이 되는 거죠. 현재보다 이전이 되는 거니까 뭐가 됐어? 여기서 과거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요거 꽤나 볼만합니다. 그렇죠? 요거 꽤 중요해요. 잘 기억해 주시고. 자, 밑에 내려가 보면 4번이랑 5번 4번, 5번은 묶어주세요. 4번, 5번 묶어서 이렇게 할게요. 그냥 ing가 아니라 being pp가 나왔죠. being pp. 여기도 마찬가지로 having been pp 이렇게 나왔다고요. 됐죠? 뭐 수동이 된다라는 거죠. ing도 쓰고 bpp도 쓰고 그래서 being pp라는 형태가 된다고요. 됐죠? 오케이? 이렇게. 그리고 5번 전치사 to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시험에 자주 나오고 중요해요. 전치사 to. 요거는 옆에다가 이렇게 필기 하나만 해주세요. 어떤 거냐면 옆에 필기 이거는 뭐냐면 to 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두 가지더라. 이건 거죠. to는 종류가 두 가지다. 어떻게 두 가지냐면 첫 번째 전치사 to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정사 to가 있어요. 얘가 만약에 이 to가 전치사라면 뒤에 뭘 써야 돼요? ing 라는 형태를 쓰게 될 거고요. 얘가 만약 부정사다 라고 하면 뒤에 뭘 쓰겠어요? 동사의 원형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to가 전치사예요. 근데 봐봐. 너희가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우세요. be opposed to object는 어디에 반대하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왜요? 전치사 to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투부정사의 to는 의미가 따로 없죠. 얘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외울 때 어디에 익숙하다. 어디에 대한 기대감을 갖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to가 전치사구나 라는 걸 쉽게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야, 너 ing 쓸 거니 동사 원형 쓸 거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 이렇게 의미로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다. 됐죠? 다음. 자,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인데요. 아까 부부정사에서도 관용적 표현이라는 거 나왔었잖아. 근데 관용적 표현은 뭐다? 암기해라. 외워라. 이거죠. 암기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알려드릴게요. 물론 여기 나오는 거 정도는 다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 자주 나오는 건 feel like ing. 얘 별표 치시고요. 그리고 4번 keep 목적어 from ing. 이거 기억하시고요. 됐죠? 이 두 가지 자주 나옵니다. 요거는 특히나 그 고등부 모의고사 같은 데서 되게 자주 나와요.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feel like ing입니다. 근데 요거는 왜 자주 나오냐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feel like라고 말했을 때 feel이 동사잖아. 그럼 like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전치사가 되죠. 우리 전치사 뒤에 뭘 쓴다 그랬어? ing 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가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 추론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는 암기력 측정이 아니라 논리력 측정이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사고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내게 되는 겁니다. 요 중에서는.
keep 목적어 from ing는 요거 써놓으세요. keep 말고 뭘 쓸 수 있습니까? stop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거 쓸 수 있어요? prevent. 이런 것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됐죠? 뭐뭐하게 막다 이런 표현입니다. 되셨죠? 오케이. 다음 밑에 좀만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be worth ing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요것도 자주 나와요. 5번 자주 나오고 go ing나 on ing는 독해할 때 해석으로는 자주 나오는데 시험 문제로는 그렇게 자주 출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 여기까지 하면 뭐 중요한 이야기들,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은 다 한 건데 연습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보고 가도록 하죠. 너무 피곤하다. 잠깐만. 걸을 수가 없다. 걸을 수가 없다. 부정적인 거죠. 뭘 써야 돼? too tired. 그리고 to work.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너무 피곤해서 걸을 수가 없다. 이런 거고요. 운전할 수 없다. 이런 거니까 마찬가지로 요거는 근데 여기 밑줄 치세요. 여기 he. 주어가 새로 나왔죠. 주어가 새로 나왔다는 건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she Sam is so young that he can't 써주시면 되겠죠. 됐죠? 여기서는 충분히 동그라미 충분히가 뭘 써야 돼? enough. 그런 다음에 여기에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를 또 쓸 수 없었죠. 동사를 또 쓸 수 없으니까 to 쓰임 가짜 동사로 바꿔주시면 되죠. 됐죠? 다음 you'd better. 자, 우리 했었습니다. had better. 다음 뭐 써야 돼? 원형 부정사 쓰는 거야. to 쓰면 안 돼. 다음에 will you help 밑줄. help 아까 했습니다. 준사역 동사라 그래서 뭘 써야 돼? move라는 형태로 써야겠죠. 물론 to move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둘 다 가능하다. 다음에 this is a classroom for us to study. 잠깐만, study. 잠깐만, 이거 가로 묶으시고요. study가 얘를 수식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클래스룸을 수식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 이거 기억하세요. 잘 봐. 다시. 요 더 클래스룸 수식받는 명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 뒤에다 갖다 넣었을 때 말이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study 더 클래스룸, 교실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교실 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뭘 써야 돼? study in 이란 전치사를 써줘야겠죠. 됐죠? 자, 다음 여기 보니까 다음 studied very hard, but he failed to fail again.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죠. 결국 실패했습니다. 다음 studied hard, only to fail again. only to라고 쓰면 결국 뭐뭐하다. 결국엔 뭐뭐하게 되다. 이런 말입니다. only to fail. 다음에 he was so foolish. 되게 멍청해. that. 그래서 he missed the point. He was too foolish. 너무 멍청해요. 오케이? 그걸 잡기에는 too. 잠깐만요. 누가? 잠깐만. So foolish that he missed the point. not to miss라고 쓰면 되나? 놓치지 않는 만큼 너무 멍청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놓치지 않기에는 너무나도 멍청합니다. 놓쳤다는 얘기예요. 됐죠? not a 위치를 해보라는 얘기네요. 자, 다음에 it is very kind. 잠깐만 kind 밑줄 치시고요. kind 사람의 성격을 수식할 수 있죠. 뭘 써야 돼? of you. 의미상 주어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it is pleasant to walk along the bank of the river on such a nice day. He found it pleasant. 그는 그게 pleasant, 즐겁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목적어, 가목적어 구문을 써주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다음 4번을 할게요. It is not likely that. 잠깐만 여기 이 동그라미 치세요. it은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우세요. 어떻게 할까요? 주어 자리 채우세요. She is not likely. 근데 she라고 하는 주어가 집 나갔죠. 주어가 집을 나갔으니까 뭐가 필요 없습니까? 접속사 지우세요. 됐죠? 그럼 나 뭐 써야 돼? 진짜 주어, 가짜 주어? 가짜 주어. to visit us soon. 쓰면 되겠죠. 되셨죠? 다음에 여기 봐. so that 중요한 거 cannot. 못한다는 얘기죠. 못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부정적이다. 아까 부정적일 때 뭐 쓴다 그랬어요? to. The matter is too hot. 너무 뜨거워. 잠깐 잘 봐. The metal, you 일치하지 않습니다. 달라요. 뭘 써야 돼? For you.
to pick it up. 잠깐 pick it up에 pick up이라고 써야겠네요. 왜? it이 저 앞에 있어요. pick up with your bare hand. 맨손으로 짚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되셨죠? 다음. 요거는 이제 거꾸로죠. 1번을 거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냥 똑같구나. 여기서 이 지우세요. 지우시고 앞으로 넘어오세요. 이렇게. 됐죠? There appeared. 대 지우시고요. 자, 여기 현재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현재, 여기 과거. 일치, 불일치, 불일치. 더 옛날 이야기. 더 옛날 이야기 할 때 뭐 쓴다 그랬어? To have been a fire downtown. 됐죠? 다음, 갓 밑줄. 갓 밑줄. 지각동사도 아니고 사역동사도 아니죠. 뭘 써야 돼? to. 됐죠? 지각사역동사 아닙니다. 다음에 여기 order 밑줄. 근데 얘는 지각동사예요? 사역동사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뭘 써야 돼? to 부정사 써야 되는데 잠깐만 잘 봐. 잘 봐. 여기 그 to 부정사 써야 돼. order니까. 오케이? 근데 목적어 자리에 더 room이 나왔어. 그 방은 수입, 청소하다는 뜻이야. 청소하다. 청소하는 행위자예요? 청소의 대상이에요? 청소의 대상이 되죠.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수동.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를 써주시는 거죠. 두 개를 합치면 되죠. to be pp, to be swept. 4번. 되죠? 마지막에 이거는 독립부정사. 맨 마지막에 배웠던 거죠. 우선 to begin with. 됐죠? 이렇게. 자, 다음. 동명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잘 봐. 얘는 보니까 without 밑줄 치세요. 밑줄 치고 전치사죠. 전치사니까 뭘 써야 돼? knocking. 됐죠? 다음에 don't forget. 잘 보세요. don't forget. 우리 forget 동그라미 칠까요? 우리 아까 했습니다. forget 다음에 to가 나왔을 때랑 동명사 나왔을 때랑 다르다 그랬죠? 이 뒤에 before. 여기 전치사 뒤니까 going to bed.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숙제를 내가 숙제를 다 했다 잊어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숙제를 다 해야 할 것을 잊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니까 뭘 써야 돼? to finish 라는 형태를 쓰면 되겠죠. to finish. 다음에 bang the bell. bang the cat means 마찬가지로 stopping the danger. 됐습니까? 오케이? 앞에 거랑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 두 문장 비교하래요. 요거는 잠시 후에 잠깐 내버려 두세요. 잠깐 내버려 두시고 요것도 3번 내버려 두세요. 잠깐만 내버려 두시고. 그렇죠. 요거는 잠시 후에 할 겁니다. 왜냐면 분사까지 배우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서 잠깐만 내버려 둘게요. 자, 다음. 틀린 거 찾아라. deny 밑줄. deny 밑줄. ing 쓰세요. 됐죠? 다음에 기본 밑줄. ing 쓰시면 되고요. 다음에 enjoy 밑줄. ing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사들만 암기하면 굉장히 쉽죠.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 동사,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한 동사 이렇게 외워두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 얘 보세요. 여기 of를 여기 that을 뭐로 바꿔라? of로 바꾸면 되죠. 그럼 뭐가 돼요? 접속사를 전치사로 바꿨으니까 이거를 주어를 쓸 수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 is 어떻게 써야 돼? 전치사 뒤니까 ing 쓰시면 되죠. is of being rich 이렇게. 다음에 여기는 on으로 바꿨죠? 여기서 he 지우세요. 전치사 뒤죠? going with us 이렇게요. 됐죠? 3번은 거꾸로죠? 여기서 on을 다시 뭐로 바꿨다? that으로 바꿨죠. 근데 여기 my가 나왔으니까 I. 그럼 뭐 써야 돼요? study 라고 쓰시면 되겠죠. study가 있었군요. 그러면 I should study. should는 왜 쓰셨나요? insist 때문에 should를 써주는 거죠. 조동사 파트에서 나올 겁니다. 자, 다음 여기서 that을 뭘로 바꿔라? of. 근데 여기서 I 지우세요. 똑같아. 그럼 뭘 써야 돼? am 똑같아. being. 근데 잠깐만 I am not being able to swim 이렇게 나왔잖아요. 오케이? of being able to swim 써야 되는데 잠깐만 다시 있는 걸 not being able to라고 쓰면 되겠죠.
됐죠? 왜냐하면 동명사에 대한 부정 어떻게? 동명사 앞에다가 나 쓰는 거니까. 됐죠? 마지막 하나만 좀 올려서 보죠. 자, 5번을 보니까 여기서는 5번 나왔죠? 이걸 대수로 바꿨습니다. 그럼 뭐 써야 돼? his니까 he. 여기 am, 일치 뭐 써야 돼? is a doctor.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자, 해보세요. 그 뒤쪽에 연습 문제는 되게 좀 이렇게 빨리빨리 풀고 답만 확인하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시간이 좀 많이 좀 부족해요. 진도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썼는데 혹시 이 과정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질문하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은 분사에 대한 건데 분사는 사실 이야기가 좀 길진 않아요. 근데 시험에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준동사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빈도는 가장 높은 그런 부분이니까 잘 들어봅시다. 자, 가보죠. 자, 오늘 시작은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문법이라는 게 있는데 민성, 문법이 뭐야? 그렇죠.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문법이라고 하죠. 그죠? 민성 다시 문장은 뭔데? 문장이 뭐야? 그 단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동사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문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결국 동사의 의미를 완성한다. 오케이? 동사의 의미를 완성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동사의 의미를 완성한다. 동사의 왼쪽에 뭐가 나온다? 여기에 주어가 나온다. 그래서 사실 방금 말한 것처럼 주어랑 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된다라는 건 변함이 없지만 항상 동사부터 생각해 주는 겁니다. 동사가 엄청 중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동사라는 걸 봤을 때 동사를 두 가지로 구분했었잖아. 어떻게 두 가지였었냐면 자타동사, 자동사라는 것과 타동사라는 것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목적어가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나눴었죠. 목적어가 있냐 없냐 이렇게. 다시 한번 동사를 두 가지로 구분했었는데 어떻게 두 가지냐면 완전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불완전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오케이? 완전과 불완전의 차이는 보어가 있냐 없냐 이거였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다시 동사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해 보니까 결국 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왼쪽에 뭐가 나온다? 동사 왼쪽에 행위자. 우리가 보통 주어라고 부르는 행위자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동사 뒤에는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이 플러스 알파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목적어, 보어, 그리고 부사. 동사 수식을 부사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상관이 없는 이런 것이다. 이게 동사의 성질이다. 동사의 성질. 그런데 우리가 동사를 봤을 때 동사가 담당하고 있는 문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어떻게 세 가지냐면 첫 번째 수, 두 번째 태, 마지막에 시제. 수태, 시제, 세 가지. 이 세 가지고 시제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시제를 가지고 있으면 진짜 동사,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짜 동사. 우리는 그 가짜 동사를 준동사라고 불러줬던 거예요. 준동사. 됐죠? 그럼 우리가 준동사에 대한 정의를 내렸었죠. 준동사라는 것이 뭐냐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사의 성질은 있어. 그러면서 동사의 역할을 못한다. 이걸 준동사다라고 불렀죠. 그리고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뭐였어? 바로 이거. 행위자가 있어야 되고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요것이 있었죠. 오케이? 이렇게 했었고 동사의 역할을 못한다. 동사의 역할을 못하면 뭐더러 쓰냐? 동사의 역할을 못하니까 어떤 역할을 한다? 얘가 명사의 역할, 그리고 형용사의 역할, 그리고 부사의 역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즉 결론적으로 준동사가 뭐냐? 준동사가 뭐냐? 라는 질문에 준동사는 동사를 명사로, 동사를 형용사로, 또 동사를 이제 부사로 바꿔 쓰는 것. 이게 준동사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준동사라고 하는 것, 이 준동사라고 하는 것 한 가지만 더. 준동사라는 것에서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의미상 주어, 두 번째로는 태, 세 번째로는 시제, 네 번째로는 부정형이라는 거죠. 낫을 어디에다가 붙일 거니? 라고 하는 거. 요 네 가지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얘네들도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라는 거였죠. 그리고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그리고 분사. 이렇게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있었고 각각을 더 깊이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 아까 시험도 봤으니까 오케이? 그 정도 암기해 주시는 건데 그 표가 있었잖아. 이 부정사에서 뭐 명령부가 되고 명사는 주목보가 되고 막 이런 얘기 있었단 말이야. 그 정도까지는 표로 정리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도 사실은 딱 그 얘기만 하고 바로바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꼭 그거는 다시 공부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암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부정사랑 동명사랑 묶어서 이야기가 나왔었죠. 부정사랑 동명사. 아까 우리 봤었잖아.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애들,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애들. 그러니까 부정사랑 동명사를 이렇게 묶어서 공부하는 부분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어디? 바로 이렇게. 타동사 뒤. 이 자리에. 타동사 뒤에다가 동명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했었으니까 그 동사들의 종류, 요 타동사들의 종류를 암기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이야기들은 여기까지 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 할 거냐? 오늘은 이 준동사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분사, 이 분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죠. 오늘 할 이야기는 분사. 분사. 분사는 영어 이름은 이렇게 써요. participle 이렇게 씁니다. participle. participle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단어랑 되게 비슷하죠. 쟤는 어떤 거랑 비슷해? 알고 있는 단어 있잖아. participle이랑 비슷한? principle은 약간 다르지 않니? 약간 생김새가? 그거 말고 요거랑 비슷하잖아요. 요 단어 아시죠? 그죠? participate. 요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participate라는 단어가 이게 참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참여하다, 참가하다라는 뜻인데 아니 분사가 어디 참여한다는 얘기야? 요 이야기. 오케이? 요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잠깐만. 근데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새로운 문법을 배우면 항상 뭐부터? 정의부터. 그거 이런 거야 라는 정의를 먼저 내렸었잖아. 그래서 분사에 대한 정의는 그럼 얘네랑 비슷하겠네? 우리 부정사에 대한 정의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동사의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동명사에 대한 정의가 뭐였었냐면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명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분사도 그렇게 비슷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어떻게? 이거부터.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요거부터.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동사의 성질이 뭔지 아시죠? 그 앞에 행위자 나와야 된다. 뒤에 플러스 알파로 목적어나 보어가 나올 수 있다. 이거 말하는 거였죠.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분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죠.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라는 거죠. 형용사 역할. 결국 어떤 얘기냐면 분사는 뭐다? 분사는 결국 형용사야. 이렇게 되는 거죠. 분사는 형용사야. 사실 오늘 우리 딱 세 가지 공부할 거거든요. 분사랑 관련해서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분사라는 것. 두 번째, 감정동사. 마지막에 분사 구문. 딱 요 세 가지 공부할 건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분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요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분사라는 것에 대한 정의. 이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를 잘 공부해 주셔야 돼요. 가보면 형용사 역할을 한다. 잠깐만. 형용사의 역할? 형용사 역할? 형용사 역할이 뭐야?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뭐죠? 그죠.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얘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죠. 근데 질문해 봅시다.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었잖아. 어떻게 두 가지였어요? 맞아요.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방법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수식하는 방법도 있었죠. 잠깐만. 간접적으로 수식한다는 건 누구 자리에 들어가는 거다? 명사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보어죠, 보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다. 보어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된다. 됐죠? 그런데 잠깐만. 부정사는 기본적으로 생김새가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고, 동명사는 동사 원형의 ing인데, 분사는 그럼 어떻게 생겼습니까? 분사의 생김새는 뭡니까? 그래서 요걸 기억해 하셔야 되죠. 분사의 종류. 분사의 종류는 어떤 것이냐면, 분사 종류가 두 가지죠. 어떻게 두 가지냐면, 첫 번째, 현재 분사 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과거 분사 라는 것이 있는데요. 현재 분사의 생김새는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를 쓰시면 되고요. 현재 분사라는 건. 과거 분사라는 것은 동사 원형에다가 ed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제 물론 이게 변화형들이 규칙 변화도 있고 불규칙 변화라는 것도 있잖아요. 불규칙 변화는 뭐가 돼? pp. 이렇게.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썼죠? 제일 중요해요. 요거. 왜냐하면 학교 시험 이게 딱 이렇게 나오잖아. 시험 문제 어떻게 낼 거냐면, 야, 너 그러면 현재 분사를 쓸 거니 과거 분사를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 현재 분사야 과거 분사야? 이렇게 질문을 할 거니까 구별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죠. 근데 어떻게 구별합니까? 구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은 능동 그리고 진행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과거 분사라고 하는 것은 수동 그리고 완료의 의미가 있는 거다. 현재 분사, 능동 진행, 과거 분사, 수동 완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써놓고 보면 무슨 말인지 조금 난해하죠. 애매하고. 그래서 요건 예문을 같이 볼게요. 예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일단 설명을 먼저 들어보세요. 잘 봐봐. 이건 쓸 시간 드릴게요. 설명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봐봐. 쓸 시간 충분히 줄게요. 쓸 시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 이거는 뭐냐면 일단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영어에서 명사라는 녀석은 특징이 있어요. 명사의 특징이 뭐냐? 저희는 들어야 돼요. 쓸 시간 드릴게요. 쓸 시간 줄 테니까. 왜냐하면 필기하다가 그냥 다 지나가. 설명이 더 중요해요. 쓰는 건 별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설명이 훨씬 더 중요해요. 설명 들어야 돼. 이게 뭐가 있냐면 명사라는 녀석은 특징이 있어요. 이 명사의 특징이 뭐냐? 명사의 특징은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열려 있어. 문이 열려 있다라는 의미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그냥 문이 열려 있구나 이렇게만 하시자고요. 오케이? 근데 열려 있는 명사의 문을 닫아야 된다. 이렇게 열려 있는 명사의 문을. 그 문을 누가 닫아주냐? 첫 번째 관사. 두 번째는 소유격. 관사와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의 문을 닫는단 말이야. 그러면 요 관사 소유격과 명사 사이에 뭔가를 쓴다면, 어떤 말을 써준다면, 재현아 들어야 된다니까. 그냥 들어. 편하게 들어. 괜찮다니까. 자꾸 쓰면 못 들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지 않아. 알겠지? 쓸 시간 준다니까. 이거는. 봐. 관사랑 소유격 명사 사이에 어떤 말을 쓰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 얘가 관사나 소유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리 없겠지. 왜냐하면 설마 얘가 어나 언에 대해서 얘가 어가 어떤 언지, 어떤 던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소유격도 마찬가지야. 뭐 my라든지 his라든지 her 이거에 대한 뭔 설명을 할 건데? 정말 나의? 뭐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녀석은 누구에 대한 얘기다? 당연히 명사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관사랑 소유격, 명사 사이는 누구 자리? 형용사 자리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형용사 자리인데 이 형용사 자리를 누가 채운 거야? 이 형용사 자리를 동사가 채우고 들어가는 거라고. 동사를 그냥 쓸 수 없잖아. 왜? 형용사 자리라니까. 근데 동사가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거다. 동사를 형사로.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성질, 그 동사를 뭐로 바꿔라? 형용사로 바꾸는 것이 분사란 말이야. 됐니? 그래서 여기다가 동사를 형사로 바꿔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분사를 써줄게 라는 말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많이 배우면 어떻게 배우냐면 자 오늘 우리 분사 배울 거야 하고 나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그래 ing 아니면 pp 이것만 생각한다고. 다 어떻게 푸냐면 하는 거 당하는 거 이렇게 해. 하는 거 ing 당하는 거 이렇게만 문제를 푼다고요. 근데 학교 시험이나 실제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혹은 더 나아가서 수능 모의고사 이런 거 풀면서 자 이거 분사 문제다 알아서 바꿔봐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 물어보지 않을 거라고요. 특히 우리가 점수를 내신에서 점수 많이 깎아먹는 부분이 결국은 서술형이잖아요. 서술형에서 자 현재 분사를 쓰세요. 과거 분사를 써보세요. 아니야 그렇게 안 된다니까. 알맞은 형태를 바꿔서 써 그냥 이거예요. 그럼 단어를 쭉쭉쭉 준 다음에 영작해봐. 근데 단어 추가해도 되고 주어진 단어를 변형해도 돼.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요. 그럼 내가 알아서 이걸 변형해서 써야 된단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잘 봐봐. 이렇게 나온 다음에 여기서 sleep이란 단어를 활용하세요. 여기서는 break라는 단어를 활용하세요. 그냥 이거라고. 그럼 너희가 판단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분사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문장만 봐봐. 여기 문장만 보면 잘 봐봐. Look at the baby야. 그럼 이 자리에서 뭘 쓰래? 이 빈칸에 있는 단어를 여기다 쓰래. 고민하는 거야. 어떤 고민을 해보냐면 여기 누구 자리야? 관사와 명사 사이구나. 이 자리가 누구 자리야? 이 자리는 형용사 자리야 라고 생각을 먼저 하는 거야. 그 형용사 자리에 동사를 집어넣으래. 형용사 자리에 동사를 집어넣으래. 그럼 그 동사를 뭘로 바꿔라? 형용사로 바꿔라. 그게 분사라고. 됐어요? 이 판단이 먼저인 거야. 이게 먼저야. 오늘 내가 분사 배우고 있으니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물론 우리가 챕터를 가지고 공부하니까 분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먼저라고. 이 판단이 먼저인 거야. 도대체 분사라는 거 언제 쓰는 거지? 이 판단이 먼저 들어야 답을 쓰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라고. 되셨죠? 다시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주는 거야. 왜? 분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그러니까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 쓰는 거니까. 그리고 형용사 자리라고 하는 것은 명사에 대한 직접적인 수식, 명사에 대해서 설명, 추가적인 보조적인 설명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요 개념을 먼저 기억하셔라. 됐죠? 잠깐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럼 이런 거죠. 오케이 알겠다. 분사를 쓰는 것까지 알겠어. 분사를 쓰는 것까지 알겠는데 그럼 뭘 쓰냐? 분사의 종류는 두 가지라며. 어떻게? 현재 분사, 그리고 과거 분사 두 가지인데 그럼 어떻게 푸냐? 현재 분사를 쓸지 과거 분사를 쓸지는 또 어떻게 결정하냐? 여기 있잖아. 능동진행, 수동완료. 근데 능동진행, 수동완료 이게 뭔 소리입니까? 무슨 말이야? 자, 요 관계를 따지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거 생각해봐. 여기 명사가 있어. 그리고 동사가 있어. 명사랑 동사가 있는데 이 명사가 동사의 이렇게 행위자가 되면 이 명사가 동사의 행위자가 되면 이걸 우리는 능동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현재 분사를 쓰라는 얘기지. 됐어요? 근데 여기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을 때 둘의 관계가 이 명사가 동사의 대상물이야. 그럼 얘를 수동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우리가 수동태를 배우고 왔잖아. 수동태라고 하는 것 결국에
목적어 대상물을 앞으로 뺀 거. 이걸 이제 수동이라고 불렀었잖아. 수동태라고. 그래서 요렇게 따지면 돼.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헷갈린다. 행위자냐, 대상이냐, 헷갈린다. 그럼 더 쉽게. 어떻게 하냐면, 얘가 행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란 얘기잖아. 행위자는 주어니까. 그래서 주어니까 주격 조사를 붙여보는 거야. 어떻게? 은, 는, 이, 가를 붙여보는 거야. 이렇게 말이 되면 능동이야. 근데 이 대상물이잖아. 대상물은 목적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목적어니까 뭘 붙여야 돼? 목적격 조사를 붙여보는 거야. 목적격 조사가 뭐냐면 을, 를, 에게를 붙여보는 거야. 이렇게 해볼게. sleep, baby. 오케이? 여기가 분사 자리라는 것까지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sleep과 baby를 봤을 때 baby가 sleep의 행위자니 대상이니? 헷갈려? baby가 잠을 자는 거야? baby를 자는 거야? baby가. 오케이? 능동이죠. 그럼 뭘 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sleeping이라는 형태를 써준다는 거야. 하나 더 밑에 봐봐. 관사죠. 관사부터 명사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누구 자리야? 여기는 형용사 자리입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형용사 자리인데 지금 break라는 동사가 나왔네. 그럼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 분사. 그럼 뭐 쓰지? 어떤 분사 쓰지?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 그럼 윈도우와 브레이크의 관계를 보는 거지. 그럼 윈도우가 브레이크 하는 거야? 윈도우를 브레이크 하는 거야? 윈도우를 브레이크 한다고. 수동. 그러니까 뭘 써야 돼? 여기다가 broken. 이렇게 사용해 주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 그럼 밑에는 뭐냐? 자, 여기까지만 설명할게. 비동사죠. 우리 비동사는 대표적으로 무슨 동사? 비동사는 대표적으로 불완전 동사가 되는 거야. 불완전 동사 뒤니까 누가 나와야 돼? 보어가 나와야 돼. 잘 들어. 근데 얘가 좀 어려워.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질문. 진서.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는 두 가지야. 어떻게 두 가지야? 명사 또는 명사 대명사 한 덩어리니까 명사 또는 형용사. 그지?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 맞아? 그런데 잘 봐. 여기서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sleep이란 단어를 쓰시고 여기도 break라는 단어를 가지고 빈칸을 채울 거야. 맞아? 그럼 보어 자리를 보어를 써야 되는데 이 자리에다가 sleep을 가지고 아니 동사를 명사로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명사 보어를 쓰면 돼, 안 돼? 여기다가 명사 보어를 쓸 수는 없어. 조금 어렵죠? 잘 봐봐. 이건 잘 들어야 돼. 왜 쓸 수 없으니까 여기 설명 잘 들어봐. 비동사 뒤에 이거 우리 투부정사 하면서 했던 거야. 잘 봐. 비동사 뒤에 뭐가 나와? 보어가 나와야 해. 근데 그 보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명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랑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랑 다르다고. 어떻게 달랐었냐면 명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가면 두 개가 같은 것이 돼. 이 꼴이 된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He is a boy. he랑 boy랑 같은 게 되잖아. 맞아. 근데 여기서 형용사가 나오면 이 앞에 거랑 같지 않단 말이야. 기억납니까? She is brave. she가 brave가 아니잖아. 물론 brave가 she에 대한 설명이긴 하지만 이해됩니까? 그럼 봐봐. 여기 보어 자리 맞아. 근데 여기다가 명사 보어를 쓰면 돼, 안 돼?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왜? baby랑 sleep이랑 이꼴 관계가 된다고? 말이 안 되잖아. 윈도우랑 브레이크랑 이꼴 관계가 된다고? 아니잖아, 그게. 이해되세요? 주연 따라오고 있어? 그죠? 여기는 명사 보호 자리가 아닌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여긴 누구 자리가 돼? 둘 다 여기 형용사 자리야 가 되는 거라고요. 형용사 자리. 되셨어요? 오케이? 그러고 나면 이 형용사 자리에다가 각각의 동사가 있으니 동사를 형사로 바꿔라. 그게 분사인 거야. 됐어요? 다시 한번 분사 문제가 된 거지. 그럼 분사 어떻게 해? 명사 관계 따져라. 능동, 진행, 수동 완료.
됐어요? 여기 나오잖아. 명사하고의 관계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니야. 명사하고의 관계. 따져볼게. 잠깐만. 근데 관계를 따질 명사가 있어, 없어? 없잖아, 주변에. 아까는 붙어 있었는데 여기 없잖아. 어떡하지? 제일 가까운 명사를 찾아. 제일 가까운 명사. 그게 누구야? 여기 주격 보호 자리잖아. 그럼 누구가 제일 가까워? 주어가 제일 가까운 거지. 그럼 베이비가 슬립을 하는, 아까랑 똑같잖아. 그럼 뭘 써야 돼? 여기다가 그래서 슬리핑 을 쓴다. 됐어요? 똑같아. 브레이크를 바꿔야 되는데 명사 없어. 어디 있어? 제일 가까운 거. 오케이? 윈도우를 깨는 거죠. 뭘 써야 돼? 큰 이렇게 쓰는 거다. 그래서 과거분사를 쓴다. 정리. 분사는 가장 먼저 이게 분사 자리인지를 파악하셔야 돼. 그게 먼저야. 이게 분사 자리가 맞아? 이게 먼저야, 이게. 오케이? 막 쓰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 판단을 하시고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어떻게? 이거.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보셔라. 그래서 정답을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결국에 분사라는 것은 결론 다시 분사라는 건 결국 뭐다?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다. 요거야. 그냥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다. 그럼 잘 봐봐. 근데 아까 요 얘기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거? participate? 요 얘기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건 뭐냐면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해보면 잘 봐봐. 요 위에 거 두 개 있잖아. 요 위에 거 두 개를 보면 결국에 여기서의 sleeping이라고 한 단어는 sleeping이나 broken 이란 단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없어야 되는 거야? 사실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굳이 따져보자면 얘는 명사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명사와 한 덩어리 가는 거잖아. 맞습니까? 오케이? 명사 덩어리. 근데 밑에 거는 비동사 플러스 ing죠, 결국에. 이거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우리는 진행시제라고 부르죠. 진행시제. 맞습니까? 그럼 진행시는 시제잖아. 누구에 대한 얘기야? 동사에 대한 얘기죠. 밑에 거는요. 비동사 플러스 pp가 됐지. 우리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수동태라고 불러주죠. 수동태도 마찬가지 누구에 대한 얘기야? 동사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누구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얘는 동사의 범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명사의 범위에 들어갔고 또 하나는 동사의 범위에 들어갔고 각각의 참여되는 거죠. 동사의 영역 쪽으로 명사의 영역 쪽으로 이렇게 참여된다. 그래서 participate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거야.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결국 분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직접적으로 수식해서 이렇게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비동사 뒤에서 보호 자리에서 이제 명사를 수식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오늘 세 가지 이야기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저거요. 분사.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 넘버링을 안 했네요. 요거. 분사의 종류.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분사의 종류.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얘기 할 거냐? 두 번째, 이쪽으로 와보시죠. 두 번째는 어떤 거 할 거냐면 바로 감정동사. 감정동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감정동사. 그럼 감정동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이거부터. 감정동사는 전부 다 뭐뭐 하게 하다. 전부 다 뭐뭐 하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게 하다. 뭐뭐 하게 하다. 대표적으로 예시가 뭐가 있냐면 이런 애들 있죠. bore, 지루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 단도 있습니다. satisfy, 만족하게 하다, 만족시키다 이런 뜻이고요. excite, 흥분하게 하다, 흥분시키다. amaze, 깜짝 놀라게 하다. amuse, 즐겁게 하다. 깜짝 놀라는 거니까 우리 뭐도 있어요. frighten, 겁먹어서 깜짝 놀라게 하다. 이런 것도 있죠. 그냥 놀라는 건 뭐예요? surprise. 뭐 이런 단어도 있고요. 됐습니까? 또 뭐도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interest, 흥미를 갖게 하다. 아유, 그만 쓸게요. 너무 많다. 그죠?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 문제자 뭐뭐 하게 하다. 뭐뭐 하게 하다. 아니 근데 뭐뭐 하게 하다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꾸만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잘 봐봐. 옆에 예문 기억나시죠? 요거랑 비슷한 예문을 하나만 들어볼게. 잘 봐봐. 이렇게 This is a blank game 이렇게 나왔고요. 또 하나 이렇게 이따가 해봅시다. 그리고 이 문장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the game is 썼고요.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은 전부 다 동일하게 이 단어를 이용해 봅시다. excite란 단어를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excite. 근데 excite란 단어가 정확히 하자면 흥분 시키다입니다. 흥분시키다. 흥분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야. 자, 그럼 따라와봐. 잘 봐. 여기 지금 누구 자리? 관사부터 명사까지가 한 덩어리. 관사부터 명사까지 한 덩어리.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누구 자리야? 형용사 자리가 되겠네. 왜? 게임이란 명사에 대한 수식이니까. 밑에 거 마찬가지야. 관사부터 명사까지 형용사 자리야. 그럼 excite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지면 되죠. 흥분시키다야. 그 게임은 경기는 나를 흥분시키는 행위자입니까? 대상입니까? 경기가 흥분시켰다. 경기를 흥분시켰다. 뭐가 맞아요? 경기가. 그럼 뭘 써야 돼? 여기다가 exciting이라고 쓴다고요. exciting. 이렇게요. 그러면 spectator죠. spectator가 누구냐면 이건 관중이란 뜻이에요. 관중. 그러면 관중이 흥분시키는 거야? 관중을 흥분시키는 거야? 관중을 흥분시키죠. 오늘도 우리 흥민이가 경기했잖아. 그죠? 골을 넣었어. 골 넣으면 그 경기가, 그 장면이 관중들을 흥분시키잖아. 됐죠? 그럼 뭐가 돼요? 수동. 그럼 뭐 써야 돼? excited. 이렇게 쓴다고요? excited. 되셨죠? 밑에 거 보니까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비동사 뒤에 더 게임과 excite가 동격이 될 수는 없어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 누구 자리야? 마찬가지로 형용사 자리다. 그럼 excite란 동사를 형사로 바꿔야 된다. 똑같아요. 누구와의 관계? 그 게임이 흥분시키는 거니까 여기 The game is exciting. 야, 그 경기 참 재밌어. 이렇게. The audience, the spectator. 그 관중은 흥분했죠. excited. 이렇게. 됐어요? 그럼 잘 봐봐. 많이 들었던 설명일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아마 이 설명을 들으면서 잘 들어봐. 너희는 아마 이 설명을 들으면서 어떻게 설명을 들었을 거냐면 이제까지 이런 동사들은 사람이랑 같이 나오면 무조건 ed를 쓰고 사람이랑 같이 나오면 ed 쓰고 사물이랑 같이 나오면 ing를 쓰세요 라고 아마도 배운 사람들이 있을 거야. 오케이? 이렇게 배운 사람도 있을 건데 요거는 이제 목표 점수가 70점. 나는 70점을 맞는 게 목표야 라고 하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70점 정도 잘하면 80점 정도 맞을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보통 이렇게 알려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뭘 하라고 하냐면 이 감정 동사의 의미를 외우는 게 아니라 excited, exciting, satisfied, satisfying 이 단어들을 외워라 라고 알려주신단 말이야. 그 단어를 외워라. 그 알맞은 걸 써.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좋지 않아요.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오케이? 목표 점수가 70점인 경우에 이렇게 써도 돼요. 오케이? 이렇게 써도 되는데
난 다 맞을 거야. 난 100점이 목표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방법보다는 어떤 게 더 좋냐. 결국에 이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우리가 방금 배운 대로 하세요. 우리가 방금 배운 대로. 어떻게? 우선 첫 번째로 형용사 자리라는 거. 형용사 자리라는 판단이 먼저예요. 아, 이 자리는 형용사 자리야. 이렇게. 이 판단이 먼저야. 그 판단을 먼저 하시고 두 번째로 그 판단을 한 다음에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겠다. 즉 뭘 쓰겠다? 분사라는 것을 쓰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원칙대로 하세요. 어떤 원칙? 분사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뭘 따져라? 관계만 잘 따지면 된다 그랬잖아. 관계. 누구와의 관계? 명사하고의 관계만 잘 따지면 된다 그랬잖아. 왜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지나요? 분사는 품사가 뭐니까? 형용사.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일편단심 명사랑 같이 다니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라. 즉 다시 말해서 이거 하라는 거야. 이거. 능동, 진행, 수동, 완료. 이걸 하라는 거야. 이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 그냥 사람 사물로 따지면 안 되나요? 예문. 여기다 예문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lecture, 강의란 뜻입니다. 강의. 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단어들에서 공통적으로 여기는 공통적으로 뭘 쓰고 싶냐면 bore. 이 단어를 쓰고 싶어요. bore. 그럼 bore 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bore는 지루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지루하게 만들다.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질게요. 그 강의가 지루하게 만들어요? 강의를 지루하게 만들어요? 그 강의가 지루하게 만들죠. 잠이 오잖아 막. 그럼 뭐 써야 돼? 여기다가 boring. 사물이라서 ing 쓴 것 같은데요? 맞네. 다시. or 학생들은 봐봐. 학생을 지루하게 만들어요? 학생이 지루하게 만들어요? 학생을 지루하게 만들죠. 수동이네. 그럼 bored. 아이 뭐야. 맞네. 사람일 땐 이리 쓰고 사물일 땐 맞잖아. 이렇게. 근데 잘 봐. 맨 마지막 거. 선생은 지루하게 만드는 행위자입니까? 지루하게 만드는 대상입니까? 행위자잖아. 행위자라고요. 오케이? 그런 선생님들 있잖아. 중학교 때 우리 미술 선생님이 그랬는데 수업을 하실 때 목소리가 수업을 이렇게 하세요. 오늘 배울 거는 이거라서 이걸 필기해야 되고 이걸 배워야 되고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냥 한결같아. 미술 보통 2시간 들었잖아요. 나 중학교 때 미술 시간이 점심 5교시 6교시였거든요. 5교시 6교시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자 쌤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말해. 졸잖아? 나가서 맞아야 돼. 나 때는 학생 인권 따위가 없었어요. 이래가지고 그냥 맞는 거야. 나가서 그냥.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 선생님이 나를 참 지루하게 만들었거든. 그래 놓고 졸면 나와. 그냥 맞는 거야. 젠장. 아무튼 이해됩니까? 선생이 지루하게 만들고 있죠. 지금 너희들의 표정은 너도 이런 표정이잖아. 이런 거잖아. 그죠? 근데 선생이 지루하게 만드는 행위자가 된다고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뭘 써야 돼? 그 선생 진짜 재미없어. boring teacher. 이렇게 쓰잖아. 사람인데. 분명히 사람인데. 안 맞잖아.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맞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데 예외적인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럼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는 공식은 좋은 게 아니에요. 오케이? 예외가 없는 게 제일 좋지. 왜냐하면 예외가 있으면 그 공식도 외우고 예외도 외워야 되잖아. 그러지 말자고. 뭐 이렇게 많이 외워. 어떻게 다 외워. 안 되니까 아예 예외가 없는 공식을 외우자. 어떤 거? 어차피 본질은 현재 분사를 쓸 거니 과거 분사를 쓸 거니 문제란 말이야. 맞아? 그럼 명사하고의 관계 따져. 그냥 이걸로 해결된다. 되셨죠? 오케이? 요겁니다.
그 한 가지만 더 플러스로 똑같은 예문 만들어 볼까요? The lecture. 그냥 바로 쓸게요. 이거는 The lecture. 그 강의는요. 아, 강의 너무 지루해. 그 강의 재미없어. boring. 이렇게. boring. 아, 강의가 너무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student. 그 학생들은 굉장히 지루해하고 있습니다. bored. 이렇게 쓰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선생이 수업을 하시는 그 선생이 is 굉장히 지루한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예시가 계속 똑같은 패턴이죠. 직접 수식하는 거, 간접 수식하는 거. 이렇게 계속해서 나눠지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결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다? 감정동사. 감정동사인데 원칙대로 풀어라. 사람, 사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원칙대로. 명사하고의 관계.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됐죠? 오케이? 요게 두 번째입니다. 되셨죠? 자, 세 번째로 갈까요? 세 번째, 오늘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라고 하면 세 번째는 뭐니 해도 분사, 구문. 분사 구문인데 여기는 우리 별표 하나 치고 갈까요? 사실은 분사 구문 되게 자주 나와요. 굉장히 빈번하고 자주 나오는데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꽤나 중요한 겁니다.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 그럼 잠깐만. 분사 구문은 이 뭐야? 분사 구문이라는 게 뭐야?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분사 구문이잖아. 어라? 가운데 뭐가 있어? 구라는 말이 들어있죠. 구. 근데 구라는 거 배웠던 것 같은데 구라고 하는 것은 주어랑 동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구라고 합니다. 주어동사 없는 거. 이걸 구라고 하고요. 반면에 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절은 주어랑 동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분사 구문이 뭔데요? 눈치를 좀 채셨나요?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분사 구문은 절을 절. 근데 무슨 절? 추가할게요. 부사절을. 부사절.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다른 거 아니야. 부사절을 분사를 이용한 구로 바꿔주는 거죠. 부사절을 구로 바꾸는 거예요. 누굴 이용해서? 분사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름 자체가 분사 구문인 거죠. 분사를 이용한 구다. 이 말인 거죠. 잠깐만 참고로 부사절을 바꾼 거잖아. 부사절을. 그러니까 이 구는 무슨 구겠어? 참고로 당연히 부사의 성질을 가진 구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잠깐만. 그러면 잠깐. 부사절이래요. 부사절. 기본적인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어? 기본적인 생김새는 이렇게 되겠죠. 기본적 생김새는 접속사 그리고 주어, 동사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모양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잘 봐. 접속사, 주어, 동사 따로 있고 주어, 동사가 따로 나왔죠. 그럼 얘가 주어가 될 확률은 없어요. 맞습니까? 이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가 될 수 없잖아. 그죠? 목적어가 될 수도 없고요. 보어가 될 수도 없어요. 명사절이 아니란 뜻이야. 맞아요? 얘가 수식할 명사가 있지도 않아. 형사절이 아니란 뜻이야. 그럼 얘는 무슨 절이야? 얘는 당연히 부사절이죠. 왜냐하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딱 세 가지밖에 없었잖아. 명, 형, 부 세 가지. 근데 주목보 명사 아니야. 명사수식 형사 아니야. 부사절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죠? 요 모양 자체가 부사절이란 뜻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부사절을 뭘로 바꾸자? 분사를 이용한 구로 바꾸자. 이런 거죠. 잠깐만. 그럼 결론적으로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 즉 다시 말해서 주어 동사가 있는 상태를 주어 동사가 없는 상태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순서대로 뭐 하면 돼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순서 첫 번째 접속사를 처리해야겠죠. 왜냐하면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를 또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접속사를 없애죠. 접사를 없애고 두 번째로는 주어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주어를 처리하는데
주절에 있는 주어랑 종속절에 있는 주어가 일치하면 이 두 개 똑같아. 우리 했던 말 또 하는 거 싫잖아. 생략. 주절 주어랑 종속절 주어가 일치하면 생략하는 거예요. 이름 없애주시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주절에 있는 주어랑 종속절에 있는 주어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내버려 두세요. 잠깐만 잘 봐봐. 주절 주어랑 종속절 주어가 똑같으면 없애세요. 똑같지 않으면 내버려 두세요. 잠깐 잘 봐. 그럼 여기에는 주어가 남아있겠지. 잘 들어. 남아있겠지.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해 놓으세요. 세 번째 순서대로 가는 거지. 접속사, 주어, 그 다음 뭐야? 동사. 접사, 주어, 동사. 그럼 동사를 뭐로 바꿀 거야? 분사로 바꿀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일단 동사를 진짜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로 바꿔야 되죠. 진짜 동사랑 가짜 동사의 차이는 시제 차이죠. 그럼 뭐 해야 돼? 동사를 뭐 해야 돼? 시제를 없애세요. 시제를 박탈. 전인수야, 시제를 박탈하면 뭐가 남아? 동사에서 시제를 뺐어. 뭐가 남아요? 시제가 없는 녀석이 남죠. 뭐? 동사의 원형이 남죠. 이렇게. 동사의 원형이 남게 되죠. 그 동사의 원형에다가 잘 보세요.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그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놓는 꼴이죠. 됐습니까? 됐죠? 동사 원형에 ing. 됐어요? 여기서 질문이 생길 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근데 분사 구문이라는 게 분사가 현재 분사도 있지만 과거 분사도 있는데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랑 구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다 ing면 무조건 현재 분사인 거잖아. 과거 분사는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잠시 후에. 됐죠? 잠깐만. 그럼 이거부터 질문하자. 동사가 준동사가 됐잖아요. 오케이? 1번, 2번 합쳐볼게. 좀 어려워. 잘 들어봐. 똑같으면 없어지죠. 다르면 남아있죠. 근데 동사는 준동사가 됐죠. 그럼 얘는 여기 남아있는 이 녀석은 이제 누구의 주어야? 준동사의 주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애를 뭐라 그래요? 이런 애가 바로 의미상 주어죠. 결국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말 하고 싶은 거냐면 부정사에도 동명사에도 분사에도 의미상 주어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다고요. 됐죠?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이다. 됐죠? 요거 기억해 두시고. 다음 네 번째. 네 번째까지 할게요. 네 번째가 조금 어려운데요. 네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죠. 네 번째는 시제. 오케이? 시제는 종류가 두 가지였었죠? 어떻게 두 가지였어? 첫 번째는 일치 그리고 불일치. 일치할 때는 그냥 ing를 쓰시면 되는 거고, 불일치할 때 못 쓰기로 했어요. 우리 더 옛날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having pp 라는 형태를 써주기로 했죠. 결국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요 네 단계를 거치면 분사 구문을 완성할 수 있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예문을 5개를 쓸게요. 5개의 예문을 쓸 겁니다. 그 5개의 예문을 분사 구문으로 바꿔보시면 돼요. 오케이? 5개를 써둘게요. 자, 일단 씁시다.
안 보여서. 괜찮아. 지금 써요? 자, 쓸 시간 좀 드릴게요. 도와드릴까요? 봅시다. 같이 해볼게요. 연습할 게 뒤에 또 있으니까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봐봐. 순서대로 해볼게. 이 순서를 해보세요. 첫 번째, 접속사. 오케이? 그럼 문장에 대한 파악이 먼저. 문장 파악. 여기 동사. 여기 동사.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접속사. 지웁시다. as 지우시고. 확인합시다. 여기 I. 여기 I. 똑같죠? 지웁시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여기에서 시제를 빼고 ing를 붙이면 된대요. 근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여기 현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죠. 일치. 됐죠? 뭐 쓰면 돼? 정답. having. no money. 뒤에는 I can't buy the book. 그대로 쓰시면 되죠. 사실 대단히 간단하죠. 그냥 이거예요. 접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ing. 끝이에요. 이게 그냥. 대단히 간단한 형태죠. 그래서 얘는 기본형. 첫 번째는 기본형의 분사 구문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오케이?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잘 보세요. 문장 보니까 여기 is 동사입니다. 여기 will go 동사죠. 동사 두 개입니다. 그 접사가 여기 있어요. 접사 지웁시다. 이렇게. if 지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런데 잘 봐. 주절의 주어는 위죠. 오케이? 소풍, 그러니까 날씨 좋으면 소풍 갈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얘는 위잖아요. 여기는요. 비인칭 주어 it이 나왔죠. 일치해요, 안 해요? 일치하지 않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일치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죠. 그냥 두시면 돼요. it. 그냥 문장은 it. 써주시고. 다음에 시제 박탈. 여기 시제 빼세요. is에서 시제 빼세요. be가 되죠. ing 붙이세요. 그냥 being. 그래서 it being fine. 어색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이게 맞아요. It being fine tomorrow 한 다음에 we will go on a picnic 쓰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ING 같은 것도 시제 같은 거 똑같아가지고 ING. 그렇죠. 말했잖아요. 더 예전 것에 대해서만 have prepared 쓴다 그랬죠. 오케이? 미래에 대해서는 그냥 똑같다고 본다 그랬잖아요. 그냥 being이라고 쓰시는 거죠. 됐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주절에 있는 주어랑 종속절에 있는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걸 말하는 거죠. 주절 주어랑 종속절 주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게 두 번째 예문인 거죠. 됐습니까? 세 번째. 세 번째 문장 보세요. 여기 was written 동사. 여기 is good 동사. 그 접사 여기 있습니다. 됐죠? 접속사 지우세요. as. 지우시고. 됐죠? 여기 this book, 여기는 it. 설마 이걸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없겠죠? 똑같은 겁니다. 문장 보시면 이 책이 영어로 쓰여져 있어가지고 이 책은 너한테 참 좋아. 당신한테 참 좋습니다. 뭐야? 똑같은 거잖아. 그죠?
명사를 대명사로 받았을 뿐이잖아. 지우세요.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시제, was가 시제를 가지고 있죠? 시제를 빼세요. 그리고 ing 쓰세요. 오케이? 그리고 ing. 근데 여기서는 현재, 여기는 과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뭘 쓰면 돼요? having been, 오케이? having been written in English. 뒤에는 this book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됐어요? 그런데 잠깐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의 having been이라는 형태 있잖아요. having been. 시제가 있나요? 시제가 없죠. 옛날 일이다 라는 것만 있잖아요. 비동사잖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쓸 필요가 없어요. 얘를 지우시면 돼요. 얘를 생략하고 나면, 봐봐. 생략하고 나면 뭐부터 나와? written이라는, 와, 색깔이 잘못 썼네. 빨간색을 썼어야 되는데. 그냥 written이라는 과거 분사로 시작하게 되죠. 이해됩니까? 잠깐 이쪽으로 와보세요. 왜 무조건 ing 붙이라는 줄 알겠어요? 분사 구문을 만들 때는 그냥 무조건 ing 붙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추가해야 될 건 being 또는 having been. being과 having been은 얘네들은 생략이 가능하다. being과 having been이 생략 가능하다 라는 걸 추가하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무조건 그냥 쉽게 편하게 ing만 붙이세요. 근데 혹시라도 being이나 having been이 나오면 생략하세요. 왜요? 이건 왜 생략해도 됩니까?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따로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괜찮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3번은 뭐겠어요? 3번은 과거 분사. 분사 구문을 말하는 거죠. 오케이? 과거 분사를 사용한 분사 구문. 이렇게. 다음 4번. 4번은 뭐냐? 4번은 어떤 것이냐면 제일 먼저 문장 확인. 여기 동사. 여기 동사. 됐어요? 동사 2개. 접사 지울게요. 주어 똑같아요. 지울게요. 됐죠? 시제 빼. ing 붙이세요. 근데 여기 잘 봐. 여기는 과거죠. 여긴 뭡니까? 현재죠. 옛날 일.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Having met her yesterday, I can recognize her.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되셨어요? 4번은 뭡니까? 완료 분사. 시간 차이가 나는 경우에 완료 분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쓸 거냐. 이겁니다. 되셨죠? 다음.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다 끝났죠. 잘 보세요. 흐름을 잘 봐. 주어에 관련된 이야기. 동사랑 관련된 이야기. 오케이? 그리고 시제랑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요. 되셨어요? 오케이? 그럼 4번은 뭡니까? 4번 잘 봐. 4번의 모양을 잘 보세요. 4번 모양을 보면 When running to the bus, he dropped the ball. 됐죠? 얘가 동사죠. 원래 동사가 하나뿐이면 접속사가 필요해, 안 필요해? 원래 안 필요하죠. 원래 접속사가 없어도 돼. 근데 지금 여기 when이란 접속사가 나왔네? 뭐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 들어봐. when이란 접속사가 있는데 뒤에 running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분사 구문이다 라고 쓰는 거예요. 분사 구문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잘 들어봐. 원래 접속사가 나오면 주어 동사가 나와야 하는데 주어 동사 없이, 잘 들어봐. 주어와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주어 동사가 없는데 ing나 pp로 시작을 하고 있다면 이게 분사 구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확실하게 분사 구문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건 뭘로 바꿔야 돼요? 이건 다시 절의 형태로 바꾸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판단들을 너희가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에서 너희들한테 주지 않아요. 이걸 분사 구문으로 바꾸세요. 이걸 절로 바꾸세요.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말해줄 거라고 예상하지 마세요. 너희가 판단해야 돼요. 스스로. 결정을 하시는 거라고. 그럼 얘는 문장 어떻게 씁니까? When
쓰고 나서 여기 행위자 나와야 되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똑같으니까 생략했어요. 오케이? 어떻게 써야 돼? he. 됐죠? 그냥 running이죠. 그냥 running이니까 일치했다는 거죠. 누구랑 일치했어요? 여기 dropped. 과거죠. 뭘 써야 돼? When he ran to the bus. 뒤에는 he dropped the ball 쓰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근데 여기는 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건 다 접속사를 생략했는데 얘는 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의미 때문에 접속사를 살려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봐봐. 만약에 when이 없어. when이 없는 상태에서 running to the bus, he dropped the ball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물론 가장 일반적인 건 버스를 향해 뛰어가다가 그 공을 떨어뜨렸다. 그냥 일반적이겠지만 사실 내가 의도한 건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야 좀 까불지 말고 가만히 서 있지. 그냥 가만히 서 있었으면 그 공을 안 떨어뜨렸을 텐데 네가 버스를 향해 뛰어갔기 때문에 그 공을 떨어뜨린 거야 라고 말하고 싶다고요. 나는 when이 아니라 because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말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미가 다르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의미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을 때는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냥 이렇게 살려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의미에 따라서는.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이 분사 구문을 정리해 볼게요. 이 분사 구문 정리합시다. 결국 분사 구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동사 원형의 ing 또는 pp. 그리고 이렇게요. 이게 분사 구문에 생기면 되죠. 맞아요? 분사 구문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학교에서 또는 이제 뭐 시험에서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건 야, 그래서 결국에 너 현재 분사를 쓸 거니 아니면 과거 분사를 쓸 거니 이게 질문이잖아요. 그럼 뭐 쓸 건데? 어떤 걸 쓸 건데? 이걸 너희가 대답해야 된다고요? 문제 풀이 방법. 물론 절의 형태로 구의 형태로 바꾸는 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가 이것만 나오냐? 그렇지 않거든요. 분사 구문에서 현재 분사를 쓸 거니 과거 분사를 쓸 거니를 물어볼 거거든. 그럼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냐? 분사 구문 이렇게 생겼습니다. 풀이 방법. 이렇게 푸시면 돼요. 분사는 어떻게? 저기 써 있죠. 분사 어떻게?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라. 맞습니까?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라. 있잖아요. 여기.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라. 결국. 분사는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지는 거야.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럼 여기서 현재 분사를 쓸 거냐, 과거 분사를 쓸 거냐를 결정해야 되죠. 어떻게 알죠? 관계를 따질 명사가 있어야 되잖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죠? 똑같아서 생략이 된 거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분사 구문에서 현재 분사를 쓸래? 과거 분사를 쓸래? 어떻게? 이 뒤에 있는 주어를 데리고 와서 관계를 따지세요. 데리고 와서 관계를 따지시면 돼요. 그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행위자인지 대상인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그것만으로 다 해결되나요?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전체가 얘를 수식한다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분사 구문은 대부분 해결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having을 썼죠. 왜요? 아이를 데리고 오세요. 나는 돈을 갖는 겁니까? 나를 갖는 겁니까? 내가 돈을 갖는 거죠. 내가 돈을 갖죠. 나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얘를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능동. 그래서 현재 분사가 나온 것이 맞구나. 밑에 여기를 봅시다. return을 볼게요. return을 썼대요. 왜 return을 썼냐면 여기서의 this book. 이 this book을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책이 쓰는 겁니까? 책을 쓰는 겁니까? 책을 쓰는 거죠. 수동. 그래서 과거 분사가 이렇게 남게 된다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writing을 쓸 거냐, written을 쓸 거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관계를 따지셔라.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다 된 건가요? 분사 구문 이걸로 끝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 요거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분사 구문은 중2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 중3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어떤 것이냐면 분사 구문이 요게 분사 구문의 기본적인 생김새야. 오케이?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이 생김새를 눈에 익혀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모든 분사 구문은 저렇게 생겼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이런 분사 구문이 있어요. with 명사 분사야. with 명사 분사. 이렇게 생겨먹은 분사 구문도 있어요. 그게 분사 구문입니까? 네. 왜냐하면 with는 뭡니까? 전치사죠. 일단 뒤에 뭐가 없어요? 주어 동사는 없어요. 주어 동사 없는 상태에서 분사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것도 분사 구문인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분사를 사용한 구잖아요. 특별하죠.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할 수 있냐면 그럼 with 말고 다른 전치사를 써도 됩니까? 그건 안 돼요. 무조건 with만 됩니다. with만. 오케이? 예문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He stood there. He stood there. 그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빈칸에다 뭘 쓰고 싶냐면 빈칸에 크로스라는 단어를 넣고 싶어요. 크로스. 그럼 문장을 봤을 때 He stood there with his arm cross 이렇게 썼잖아. 맞아요? 그럼 잠깐만 문장을 잘 보세요. 이렇게 잘라지는 거죠. 주어 동사는 쓸 수 없어요. 왜? with는 전치사니까. 그러면 어떻게 써라? his arm 명사에 대한 설명을 쓰고 싶은 거구나. 명사에 대한 설명 누가 합니까? 형용사. 근데 형용사 자리에 동사가 나왔네.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라. 분사 쓰라 하는 거죠. 근데 잠깐만. 일반적인 분사 구문은 관계를 따질 명사가 없었죠. 관계를 따질 명사가 없으니까 그 주절 주어를 데리고 와서 관계를 따졌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with를 사용하는 분사 구문은 이 분사를 결국 현재 분사라는 형태로 쓸 거냐 아니면 과거 분사라는 형태를 쓸 거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뭐 해야 돼? 명사하고의 관계 따지면 되잖아. 근데 명사가 앞에 있네. 이렇게 앞에 있네요. 그럼 이 명사하고의 관계만 따지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with를 사용하는 분사 구문이 더 쉬워요. 오히려. 왜? 명사가 있으니까. 굳이 저거 막 데리고 와서 관계 따지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거기 있는 명사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with를 사용하는 분사 구문을 발견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보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하세요. 너희가 영어 문장을 읽다가 영어 문장 막 봤어. 영어 문장 봤는데 with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일단 의심하세요. with 일단 의심하시면 돼요. 혹시 그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하시고. 근데 with 뒤에 그냥 명사 끝? 그럼 분사구문이 아닌 거죠. 그냥 뭐뭇을 가지고 끝이에요. 그걸로. 근데 명사가 나온 다음에 ing라든지 아니면 pp라든지 이런 애가 나오면 이거 분사구문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일단 의심을 하시면 돼요. with라는 전치사가 나오면 일단 의심하셔라. with가 나오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나서 시작하면 된다고요. 가봅시다. 그러면 his arms 그게 팔이라고 팔이 꼬는 겁니까? 팔을 꼬는 겁니까? 팔을 꼬는 거죠. 팔짱 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뭐가 돼요? 여기다가 crossed 라는 형태를 쓰시면 된다고요. 그럼 잠깐만 다시 이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with를 사용하는 분사 구문은 첫 번째 그냥 이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지시면 돼요. 아까 명사가 없으니까 데리고 와서 관계를 따진 거고 여긴 명사가 있으니까 그냥 명사 관계를 따지시면 돼요. 됐습니까? 두 번째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세요. 뭐뭐 한 채로. 왜요? with잖아요. 오케이? with잖아요. 오케이? with라고 하는 것은 동시동작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뭐 한 채로 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다시 정리 봐봐.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바꾼 거예요. 절을 구로 바꿔라. 즉 다시 말해서 접속사 주어 동사 형태를 뭘로 바꿔라? 분사로 바꿔라. 그 과정은 아주 자연스럽게
접속사 주어 동사를 분사로 바꾸는 거니까 접사 지우시고. 근데 봐봐, 내가 이렇게 썼어. 그냥 접속사라고만 썼지 접속사 생략이라고 쓰지 않았죠. 여기는 주절 주어 종절 주어가 일치하면 생략이라고 써놨는데 여기는 생략이라고 쓰지 않았죠. 왠지 아시죠? 의미에 따라 생략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생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주어 처리하시고 그 동사를 무조건 ing로 바꾸시고. 단 being과 having bee는 의미가 없으니까 굳이 뭐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마지막은 시제가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이게 분사 구문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절의 형태를 분사 구문으로 바꿀 때는 이 네 단계를 거쳐서 만드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학교 시험에서 문제로 나왔을 때는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결국은 그 문제죠. 결국은 그 문제니까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지시면 된다. with를 사용하는 분사 구문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로 명사하고의 관계만 따지면 된다. 됐어요? 그럼 오늘 할 거 끝입니까? 마지막 한 가지. 추가. 마지막 한 가지는 결국 이거예요. 우리 아까 이거 이야기하기로 했거든요. 동사원형의 ing. 동사원형의 ing. 마지막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동사원형의 ing는 첫 번째 현재 분사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명사가 될 수도 있죠. 현재 분사냐 동명사냐 이거잖아요. 구별할 수 있겠죠. 분사를 쭉 다 배우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현재 분사는 품사가 뭐다? 얘는 형용사죠. 동명사는 결론적으로 뭐였어요? 결론적으로 얘는 명사였잖아요. 그럼 명사인지 형용사인지를 구분하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얘는 주목보. 형용사는 명사 수식. 이거잖아요. 됐어요? 이걸로 구분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단 한 가지만 보어일 땐 조심하세요. 보어일 땐. 왜냐면 얘도 명사 수식이니까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구별할 수 있죠.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명사라면 이꼴 관계가 된다. 여기 있어요. 명사라면 비동사에서 명사라면 이꼴 관계가 된다. 형사라면 이꼴이 되지 않는다. 이걸로 따질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지금 이거는 문법적으로 구별한 거죠. 문법적으로 구별을 해준 건데 두 번째, 의미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의미적으로도. 의미 어떻게?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은 능동과 진행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능동.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동명사는요. 동명사는 목적과 용도. 목적과 용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이 정도면. 됐습니까?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거는 준동사 파트에서 마지막. 그러니까 준동사는 세 가지죠. 부정사, 동명사, 분사.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분사. 결론. 분사는 형용사예요.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해요. 분사는 형용사다. 그러니까 분사는 형용사인데 두 개로 나눠진다. 다시. 분사는 형용사인데 두 개로 나눠진다. 그럼 시험 문제는 현재 분사를 쓸 거니 과거 분사를 쓸 거니. 그럼 어떻게? 얘는 형용사니까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라. 그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서 능동진행, 수동완료. 이걸 가지고 여기 감정 동사도 처리하는 거고 분사 구문도 처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얘가 제일 중요하다. 능동진행, 수동완료.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분사는 아주 쉽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분사예요. 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그리고 잠깐만. 요거 뒤에 우리 본교재 뒤에 있는 연습 문제를 자꾸 안 풀어오시는 사람들인데 오늘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뒤에는 그냥 답을 쭉쭉쭉쭉쭉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오셔야 돼요. 오케이? 안 풀어오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요거까지 풀어오시는 게 과제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들 했습니다.